그렇지 않고 갈수록 셋이 아직 4분 남았잖아. 4분. 파란색으로 아직 안 켜졌어. 괜찮아요? 예. 잠시 있다가 잠시 대기하다가 들어오실게요. 예. 여기서 해주세요. 살고 있네. 박희정군은 어디 살고 있어요? 저 용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자꾸 찌지? 아니 살 많이 쪘네. 티를 입었을 때 표시가 나나? 예. 지난번보다 양복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이 쪘어. 영화. 크게 먹었어. 머리 안 잘리는 거 아, 그런가요? 안 잘리긴 하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 크게 네. 뚜껑 말고 크게 먹어. 여기를 뒤집어. 작게 말씀하셔도 예. 들리니까 네.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되죠. 네. 띄워 주시죠. 네. 일 분 전입니다. 전입니다. 초전 4, 3, 2, 1.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박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경 발표 때 많이 떨려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를 오늘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에 치러진 4.15 총선 이후에 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일개 민초들이 바로잡기에는 힘들다는 판단했기에, 하지만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이어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탄했고 초지일과 그를 이끌고 있는 조원진 당시 대표에게 감탄했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지라 항상 당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집회에 그리고 평일에도 저를 찾는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당의 행사에 함께 왔고 점점 더 당원 동지분들과 동화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집회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즈음 저와 제 동료들은 당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강민수 전 청년위원장과 함께 친구 및 동생들과 20여 명 남짓으로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하루는 당시 대표인 조원진 후보가 저희 모두를 회식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시 대표였던 조원진 후보는 저희 일행에게 이제 당에서 박근혜를 지우고 조원진을 더 씌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일행 대부분은 조원진 대표에게 감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판단한 후에 집회부터 조원진을 열심히 연호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인데 저희가 외치기 전까지는 집회에서 박근혜 이름 석자가 연호되는 일이 있어도 조원진 이름 석자가 집회에서 연호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에야 밝히는 이유는 지난 6월 24일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성명서 낭독 이후에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대선에서의 결과는 그 무엇보다 참담했습니다. 0.07%의 투표율과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후 첫 공개 석상에서 조원진 후보는 정계 은퇴를 시사했으나 불과 며칠 가지 않아 다시 당무 복귀, 전국 당원 대담 등 이른바 집도끼 다독이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표 스스로도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시기에 당장 존립에 성공한다 한들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이 향후 존립 및 발전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청년들끼리 공유한 결과 나오게 된 것이 6월 24일 성명서입니다. 물론 일련의 우발적인 상황들로 초기 계획들과 다르게 치닫는 것도 있었지만 그 진정성은 달라질 바가 없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 당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배우설이 카페 공지사항으로 게재되고 카페 글쓰기 등 제한되어 최소한의 소명권이 박탈되었을 때 이에 대해 붕괴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희들은 다도인 게 지금 당대표 후보인 한근영 후보입니다. 27일까지 참자. 많이 억울하겠지만 대표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거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27일 당시 대표였던 조원진 후보의 모습은 저희 청년들을 적으로 간주, 말살하려는 하는 이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개석상 이후 억울하다고 제보자와 카페 관리자와 함께 공식 토론해보자는 저희의 제안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그 표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존경했고 감복했던 그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들이라 칭했던 이들에게도 일말의 자비 없이 칼을 겨누는 잔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당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당당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외침이 아니라 지시를 통한 박근혜 지우고 조원진을 더 씌우기가 당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원 앞에 투명하지 못했던 회계가 당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을 의미하는 자들을 인해 대통령께서 본인을 오해한다 주장하고 그로 인해 당원들의 대통령을 욕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주하는 모습이 당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숱하게 대통령께서 석방되시면 자신의 정치는 내려놓고 싶다고 거기까지 자신의 역할이라고 한 말을 저는 지켜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년을 함께해온 동기들에게 하루아침에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듣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청년들의 진정성을 말하고 증명할 최소한의 기회가 전당대회라고 판단했기에 힘들지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흔히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원진이 없으면 당은 무너진다. 당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정 개인이 없으면 무너지는 정당이 진정 공당이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닌 당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2차 정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위원 선거 후보 기호 3번 박희찬 후보의 2차 정견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후보들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이번 전당대회가 축제가 되기를 좀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견 발표를 듣기를 바랬는데 지금 박희찬 후보가 한 얘기는 정견 발표는 없고 일방적인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견 발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공화당이 존재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가요? 저는 우리공화당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 정견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 이후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감명을 받아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우리공화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만의 신념과 우리만의 이념으로, 우리만의 말과 이념으로 끝나길 바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맨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네. 조원진이 없어요. 물으십니까? 특정 개인이 물으시는 게 공당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정당을 만들었을 때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정당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 깨끗한 친구들을 영입을 해서 찾아서 정치인이 되고자 만들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5년 동안 우리가 받은 대접은 우리를 아까 박희찬 후보가 비난한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도 지금 석방돼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정당 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조원진이라는 정치인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있고 만일 조원진 대표가 그만한다 저는 하시라도 망설이지 않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당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아왔지만 그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당을 지키겠다고 조원진 대표님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원진이 없으면 무너지냐? 무너집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투쟁을 하시면서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저희를 외면을 할 때 저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정의와 진실을 위해 5년 동안 투쟁을 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도 외면을 하고 젊은이들부터 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는 외연확장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당 대표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1인 체제, 외연확장, 단독으로만 되는 정당이 이게 우리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과 그 멋진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워왔던 정당이기에 저는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를 내서 청년 당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말씀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저희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멋진 날 TV인데요.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좀 기대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또 제가 1차 그 정견 발표하는 거 제가 다운받아서 올려놓게 했지만 제가 상세히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좀 많이 실망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누구 하나를 선표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고 청년들 진짜 머리가 여기까지인가 정말 이게 당을 위해서 당을 사랑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아니 당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거를 개선해갈 거를 말씀을 하고 공약을 하실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후보 한 분을 선포하고 내리까고 이런 것은 정말 청년의 머리가 정말 너무 진짜 실망입니다.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 저 어느 분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공화당은 기초 단체이다. 그래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정의와 진실과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앞으로에 대해서 지금 정당의 기본적인 정당으로서의 해야 될 절차와 모든 일에는 일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앞서서 자기 손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가는 것이 정당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 사람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거짓과 이것을 볼 수 없기에 민초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정말 정견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을 이런 정당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정견 발표 지난번에는 제가 그렇게 처음이니까 들었지만 오늘 정견 발표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아직 3차가 한 번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3차에서 정말 정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확장을 해 나갈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전에 정견 발표에서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또 없으십니까? 질문 또 없으시면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기호 3번 박희찬 후보의 2차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